비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군. 기비돌피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주제를 이제 전날 밤에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전날 밤에 주제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작가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 많이 힘드신가요? 이제 주제 공개가 안 돼서 뭐라고 깊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자기가 어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창석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까딱하면 자신이 대신 가야 되거든요, 거기를. 네네. 뭘 요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따가 말할 거지만, 네. 과연 이 주제를 우리가 방송에서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 뭐, 비방용으로는 되게 많거든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갈 거 같이 가자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갈게요.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아. 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네, 있었습니다. 요게 일단은 이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대학생 3,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어떠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각자 한번 들어볼까요? 10억이요? 네. 안 가죠. 지금 내 가방 가져가 봐. 창호 오빠 안 가신다고요? 네, 안 갈 것 같아요. 1년인데? 네. 저는 안 고민할 것도 없이 난 당연히 간다. 아, 진짜요? 네. 잠깐만, 3년이면. 3년도 가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죄명이 살인이에요. 그런 건 싫어요. 뭐네 입맛 때문에. 그런 건 내가 내가 쓰는 게 감옥 아니야. 갔다 온 걸 아무도 모르면은 간다는 거죠. 3년도 갈 것 같아요. 진짜. 죄명이랑 상관없이. 그럼 10억 가져와봐. 그 우리 집에 갇혀볼래 한번? 어차피 감옥보다 낫잖아. 장원이 지갑에 맨날 10억씩 갖고 다니잖아. 혹시 모르니까 잔돈 갖고 댕기지. 근데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난 갈 수 있어라고 한 진짜 2초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1년을 희생하는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 애들이나 가족들이 호의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엄마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진짜 1년이고 뭐 3년 언니가 제시한 3년까지도 난 오케이. 3년이라고 칩시다. 근데 애들이 엄마 뭐해? 야, 쟤 뭐 빵에 갔대. 감옥 갔대. 개범죄자래.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게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애들한테는 두바이에 돈 벌러 갔다. 두바이. 두바이인데 계속 엄마 며느리 청송으로 가. 야, 네가 몸빵에서 받은 돈 10억을 쓰는 건 남편이 다 써.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니, 쓰겠지, 남편이. 안 돼, 빵에서 안 돼, 안 돼. 편지가 날아요. 엄마 아빠가 계속 프라이빗 골프 가는데 거기 돈을 계속 쓰고 있어. 미친 새끼 진짜. 저도 1년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1년. 10억이면 1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한 달에 거의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쉽지 그치. 않은 금액이다. 네. 장원 씨 안 갈 거예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진짜. 이미 현실이 충분히 감옥이다. 이미 감옥이다. 부럽지 않아요. 네. 그 뭐든 1년에 15억. 15억도 사실 저는 뭐 별로. 20억.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는 저는 진짜? 안 들릴 것 같아요. 200억이어도? 200억. 200억 갑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그 어떤 죄명이라도 200억이면 갑니다.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 가상인데 내가 왜 빠져들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돈 때문에 느껴지는 행복도가 사실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 좀 반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도 좀 버거워요, 지금. 약간. 진짜. 왜냐면 내 삶의 행복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데 대부분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이유가 하나 더, 숨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버는 만큼 즐기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족쇄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가 뭘 한다고 씨부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 싫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지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사는 거지였으면 좋겠어요. 정수 진짜. 없는 거지. 네. 진짜 허랑방탕하게 진짜 진짜 추종나게 사는 거지였으면 좋겠어요. 족쇄 없는 거지였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렇게 네. 진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 자신 있거든요. 왜냐면 살아봤으니까. 네. 저는 왜 10억을 줘도 안 간다고 하냐면
10억을 벌고 나서 다른 사회 활동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저희가 안 붙인 상태긴 하지만 그쵸. 어떠한 죄목으로 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10억 이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오창석 씨는 그래도 갔다 와서 잘 먹고 살 것 같아요. 책 쓸 겁니다, 일단. 36 감옥에 가다. 뭐 이런 거. 무조건이에요. 취업 대신 감옥에 가다. 대신 써드리겠다 말고 대신 가드입니다. 대신 가드립니다. 네. 역시 네. 약간 좀 다르네요. 현주 씨랑 저는 바로 막 간다 이러는데 뭔가 그래도 이제 앞일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아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 감옥 가면은 바로 책 쓰려고 했습니다. 바로 또 뭐. 요만큼 고생했지만 이만큼 고생한 아, 거를 그럼요. 불러가지고 책 쓸 거야, 아마. 아마 숫자가 제목이 될 겁니다. 수용 번호가. 다 정해놨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다 정해놨어요. 이미 다 설정이 돼 있네요. 아 그럼요. 네. 그 Q&A부터 시작합니다. 서문에 실제로 흰 가루 뿌리고 몸부터 씻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과 똥꼬 엑스레이 예쁘게 찍는 법 이런 거. 그럼요. 자 어쨌든 우리 5명인데 지희 씨는요?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안 간다. 10억이면 안 간다. 그럼 얼마나 갈 거예요? 30억? 30억. 30억이면은 1년 정도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사설 감옥도 괜찮아요. 아, 안 됩니다. 뭔가 고문당할 것 같아요. 고문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고문의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식의 고문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감질 고문?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중에는 3대2 정도인데 과연 어떻게 대학생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감옥 갈 수 있는가 답변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강력한 팽팽하네. 절반 이상입니다. 가지 않는다가 48%.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10억 원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돈인 거잖아요.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1년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만약에 20대 초반인데 이 질문을 나한테 했다. 그러면 혹시 그 감옥 갔다 오면 군대는 면제됩니까? 이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감옥도 갔다 오고 군대도 가야 된다? 아, 이러면 고민되지. 수용 생활하면 제가 알기로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특별한 조건이니까 죄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갔다 와서 군대도 혹시라도 가야 된다 그러면 아유 절대 안 받지. 저는 대학 때 만약에 이거였으면은 2년 있을 테니까 20억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딜을 갑자기. 아 저는 오히려 대학생 때는 꿈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안 간다였을 것 같고 선거 끝나자마자 빚 많은 상태였으면은 제가 2년이라도 이렇게 갑니다. 2년에 1억. 왜냐면 그 후에 거의 감옥과 다름없는 생활을 네, 했거든요. 네. 보통 수용 생활이라는데 이동형 생활을 했거든요. 정말 그 형벌이 이동형이었다. 네. 그럼요. 출근하고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아, 네. 그렇죠. 술 먹어서 조롱당하고. 그것도 진짜 매일매일이지 않았어요? 그죠? 매일이었죠. 매일매일. 그래서 진짜 그 미르에서 이제 코로나 전은 진짜 매일매일 회식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안 가야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고 하지만 눈치가 보여. 이렇게 가니까 매일 가서 앉아있으면 술도 먹고 또 사실 안주도 좀 집어먹게 먹죠, 되잖아요. 먹죠. 아무리 자제를 해도.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방송 보면 얼굴형이 달라요. 야 박지 누가 보면 너 왜 이런 줄 알겠다. 오빠는 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은데. 야 일주일에 6일 있었어. 참 나랑 정석이랑. 두 분 되게 요즘 슬림해지셨습니다. 야 그것만 끊었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코로나19 물론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하는 측면도 있어요. 술을 안 먹었어. 술을 안 먹었어. 건강을 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네. 네, 저희 미르 회식이 없어가지고. 네. 여전히 특수성이 있었다. 선거로 인한 빚을 졌을 때는 언제든 저는 갔을 겁니다. 네. 어떤 형벌과는 무관하게 갔을 겁니다. 저도 대학생이었으면은 안 갈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다면. 왜냐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 앞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거를 전혀 하나도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년을 지금 1년을 투자한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는 꿈이 많아서 개그맨 시험 봐서 꼭 합격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갔을 것 같고 오히려 30대 때는 갔을 것 같아요. 두말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현실이 지옥이었거든.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 반반 나온다는 거는 역시 대학생들의 삶이 지금 뭐 취업률도 많고 맞아요.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 아니 내가 큰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취업해서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이 생긴다라는 보장만 좀 있으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아무리 뭐 10억을 줘도 감옥 안 가지. 누가 간다고 하겠어. 근데 그런 보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가상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지 실제로 선택해 이랬으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많이 떨어지죠.
많이 안 간다고 하겠죠.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막 간다가? 실제로 준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면 왠지 안 한다고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 10억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면서 하면 갈 수도 있지. 군대도 2년 가는데 이거 못 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어쨌든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는지. 대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요거 한번 보죠. 이게 초등학생 17%가 간다고 그러고 중학생 39%가 간다고 하고 고등학생 56%. 와 이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네. 뭔가 이 10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알아가는 건가요?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 사파 속에 저기 고등학교에 그려져 있는 저 친구는 고등학생인가요? 선생님 아닐까요? 저 친구는 선생님? 선생님 중에서도 좀 연차가 좀 있어야. 저 친구는 성형 비용 때문에 가나 보다요. 이게 이제 2015년 조사고요. 이런 데가 있네요.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이거 장원 형이 만든 거예요? 네, 홍장원이 만든 4cm 단. 전국 초중고등학생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게 약간 윤리의식 조사로 이렇게 나온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반대예요, 이거는. 이 윤리의식 조사로 이런 걸 쓸 수 없다. 그렇죠? 오히려 윤리에 어긋나는 조사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약간 나이대에 따라서 윤리의식이 달라지나 이런 걸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10억 받고 1년 감옥에 가 있을래 이런다고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이 한참 코로나 이전에는 그 자본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이런 것들 그릇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돈을 너무 쫓아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윤리센터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맞아요. 옛날에는 주식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주식한다는 얘기 하기가 편치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방송에서 주식한다는 얘기 하면 왠지 사행성 조장하는 것 같고. 불과 하는 몇 년 거잖아요.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코로나 딱 되고 나서는 아예 분위기가 달라져서.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소리예요. 비트코인 주식 안 하면 바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이제 중요해진 사회가 된 것 같고, 그나마 초등학생은 이제 어릴 때부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경찰 잡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가장 떨어지는. 이 와중에 17% 애들은 누군지 또 너무 궁금해 나는. 이 와중에 이걸 뚫고 감옥 가겠다라고 얘기한 17% 누굴까? 근데 이런 애들은 약간 그런 애들 아닙니까?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면 일본 땅 찍는 애들 있잖아요. 웃기려고. 일부러 핀 제가 봤을 찍려고. 때 이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갈 수 있다. 근데 저희 애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생이 이랬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사회적인 이런 물질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따지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3학년이요. 지금 카톡 보내보세요. 뭐라고? 10억 주면 진짜 물어보고 싶다. 10억 주면은 물어볼까요, 진짜? 감옥 물어봐요. 1년 갔다 올 수 있어? 뭐라 이러면서. 그랬었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바로 시키네요. 아, 저도 궁금해가지고. 감옥이 뭔지는 알죠, 근데. 알죠, 알죠. 알지. 1, 2학년. 근데 답장이 엄마 받고 1년 더 콜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대답하면 어떡해.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이 퍼센테이지 높아진다. 이것도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나이 들어가면서 아직 고등학생이면 사실 되게 어린 나이긴 하지만 현실의 벽을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어른이 되어도 고등학생이면 이제 졸업하고 뭐 대학교 가고 취업을 해도 이 정도의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코로나 전이잖아요. 2015년 조사니까 고등학생이 돈을 벌고 싶다, 돈을 쓰고 싶다를 많이 느낄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정도면 돌아가 보면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파카로 서열이 나눠져 있었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파카 계급도 이런 걸 맞아. 하면서. 노스페이스. 네, 그래서 그때 다 100만 원짜리 입고 다녔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 뭐 어디 산에 올라갈 것도 아닌데 기껏 해봤자 우리나라에 몇백 미터 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등산도 안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입고 다니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것이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학생 때 교복을 입는다는 전제하에 나를 표현하는 것이 겉옷, 외투, 외투. 신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과 외투에 몰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고등학생이 이 코로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집을 사겠다, 뭐 차를 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평론가를 하다 보니까 네. 하나만 하는 소리 권법이 되게 늘어나요.
나 지수지 씨 하는 얘기 다 얘기해보면서 뭐라 죄송한데 했어요? 지금 한 3분 동안 다른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현조 카톡 올 때까지 시간 끌어야 될 거 아니야. 왔어요. 나 정확히. 저도 되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시간 잘 끄네. 아니 현조 카톡 올 때까지 시간 끌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얘기를 하든가 보든가. 제가 답장이 왔어요. 중요한 건 나도 지금 내가 뭐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윤통이는 윤통이한테 10억을 준다고 하면 감옥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안 갈 거야. 왜냐면은 윤성이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래도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잖아. 역시. 아이고 잘 키웠다. 야. 아들이. 네. 그래서 딸은 내가 뭐래요? 딸은 아직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맞아 사랑해 이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그거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물어본 거야? 혹시 간다 그러면 보내볼까 하고. 엄마 없어도 잘할 수 있지. 근데 너무 진짜 해맑고 착하다. 진짜 착하네. 딸도 답장이 왔어요. 네, 어. 10억 준다고 하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랬더니 안 갈 거야. 이유는 물어봤더니 가족 못 보니까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그래도 그래. 제일 먼저 엄마 가족 얘기하고. 요즘 빵이 급식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구나. 콩밥 안 나와요 요즘에. 사식이요? 너무 예쁜 답변 두 개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마음이 달래졌습니다. 네. 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돈의 가치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현조 씨가 이제 현조 씨 아이들이 예쁜 답변을 해줘가지고 네. 다행이다. 간다 그랬으면 좀 우울할 뻔했어요. 아니 저 초등학생 17%가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아니 초등학생들마저도 저래라는 생각에. 이게 2012년에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초등학생 12%, 중학생 28%, 고등학생 44%였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렇게 좀 높아졌대요. 조금씩 수치가. 높아지는구나. 네. 이것도 근데 초등학생들은 또 장난으로 쓰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 그쵸. 있겠죠. 네. 감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걸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어떤 데인지 수 모르니까. 있죠. 네. 아니 왜냐면 저 17%는 분명 장난으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학생 39%, 고등학생 56% 안에 들어간 저 학생 중에 많은 숫자는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좀 자기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대답을 했을 수 있잖아. 뭐 어려움을 좀 실제로 많이 겪어보든가. 그래서 그게 좀 떠올라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실 자체가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치? 왜냐면 맨날 공부해야 되고 야자해야 되고 또 뭐 학원 가야 되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 현실이 너무 싫을 수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감옥 갔다 오면 10억 있으면 나 뭐 취직 안 해도 되잖아. 대학 안 가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저렇게 그렇게 답변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10억 받으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짜 단순히 현조 씨도 그랬을걸요. 단순히 갇힌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감옥에 1년 동안 갇혀있다. 근데 이제 죄가 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어린애들이니까 저처럼 생각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독방에. 그냥 1년 동안 내가 뭐 이제 범죄자로 된다, 낙인 찍힌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가격리 느낌으로. 그냥 1년 동안 갇혀있다 이렇게 1년 생각하면 자가격리. 1년 자가격리. 1년 자가격리하고 10억 원이 오는데 땡기죠. 그럼 땡큐지. 땡큐죠. 네, 감옥은 다르거든요. 오창석 같이 좀 귀엽고 자그마한 안에 들어오면 네, 만인의 연인돼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분위기 더 좋아지고 막. 아니면 차라리 제가 반대로 이제 여기 용하는 거죠. 거기 가서 클레오파트라가 되는 거죠. 아니 나한테 옛날에 잘해야 임마 이 자식아. 친절한 금자 씨였나요? 네. 거기서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 제일 막 기센 마녀. 사람이 마녀, 그쵸 마녀. 그쵸. 어. 네, 막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잖아요. 현주 씨 그런 감옥 갈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거 받고 5억 더. 내가 봤을 때 얘는 거기 들어가서 여궁 팔고 있을 것 같아. 언니 이거 너무 좋다고. 영치가 빨리 더 보내라고 하시고. 네. 자, 얘기 나온 김에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숙취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음주 후에 하나 드시고 다음 날에도 하나 더 챙겨 드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술겜은 알갱이가 작아져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 끝까지 당신을 지켜드리는 술겜.
자,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을 검색하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네. 술게임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갱이가 훨씬 작아져서 그러니까요. 아니 네. 알갱이가 점점 작아져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가루가 될 것 공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공기 방식, 흡입 방식. 네. 그리고 네. 성분도 약간 또 이제 변화를 좀 주셨다고 더 하는데, 업그레이드. 네, 바뀌고 나서 이렇게 지희 씨도 약간 예를 들어서 전에 3봉 먹을 거 2봉 먹고 약간 맞아요. 이렇게 좀 줄었다면서요. 줄었어. 이 술게임 항상 이제 저는 비상약처럼 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요거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같이 이제 술 마실,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되면 술자리도 또 많아질 수도 있고 맞아요. 연말 되면 그러니까 미리 구입을 해놓으셔가지고 집에서 혼술하시면서 한번 효능도 느껴보시고 주변에 이제 또 나눠주시면 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2021 대한민국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 2021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운동선수들이 먼저 찾는 수원FC 공식 지정 섭취 아르기닌 강해져야 할 때, 아르기닌은 국내 최대 함량 5,000mg으로 하루 단 한 포로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고 특허받은 원료로 낮은 흡수율을 기존 대비 2.5배 증가시켰습니다. 복분자 농축액을 담아 한층 더 강화하면서 비타민 B6, 나이아신,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담아서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강해져야 할 때로 폭발적인 힘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네이버에 강해져야 할 때를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르기닌이 지금 국내 최대 함량 5,000mg을 한 포에 네. 담았습니다. 가득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뭐 가루로 드시는 분들이나 알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5,000mg이 지금 요 15ml 정도 되나요? 요거 작은 한 포에 들어 있어서 하루에 한 포 정도가 요거만 먹어도 충분한 아르기닌 섭취할 수 있거든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 저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25g짜리인데 요거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휴대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고 한 포씩 드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 탄산수에 타 먹으니까 또 되게 맛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요? 에이드 느낌으로. 네. 분자 에이드 느낌으로. 와. 근데 진짜 뭐든 잘 섞어 드시네 진짜. 뭐 섞고 넣는 거 좋아해요. 아, 하고 싶은 드립이 참 많은데. 광고이기 때문에. 네. 이번 광고는 여성을 위한 필수템 여궁입니다. 여성 Y존 관리, 얼굴 관리하듯 Y존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궁은 Y존의 건강을 위해 천연 한방 꽃 추출물과 세포 재생에 좋은 EGF 성분으로 얇아진 질벽을 탄력 있게 해주며 Y존의 pH 밸런스를 잡아드립니다. 주사기 형태로 일회용 포장에서 위생상 안전하고 무자극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팩하고 마사지 하듯이 Y존 관리를 위해 여궁을 3, 4일마다 사용하시면 신경 쓰이던 잦은 염증, 냄새 등의 증상들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Y존 관리하시는 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여궁으로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여성 건강을 상담해온 경험 많으신 상담 선생님의 상담과 관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궁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무료 체험분 2세트와 친절한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궁으로 검색해보세요. 네. 사람마다 좀 개인 차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따 감기 걸릴 때도 네. 조금 면역력 떨어지거나 피곤하면은 이제 뭐 콧물 나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잖아요. 아,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할 수가 없고 이 여성도 이제 좀 피곤하거나 안 좋아지면은 이렇게 좀 염증이 생기거나 뭐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게 생기는데 몸이 당연히 그 자가치유가 원래 되잖아요. 쉬면. 그래서 잘 쉬거나 잘 먹으면은 그러다가 또 나아지고 그러다 나아지고 원래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뭔가 증상이 생겼을 때 계속 피곤하거나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좀 염증이 잤다거나 혹은 분비물이 계속 많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거나 뭐 병원에 가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저는 이제 여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4일에 한 번씩 쓰면은 충분히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자궁이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또 약하고 예민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구로 우리가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일회용 소분 포장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짜서 쓰는 것들은 이제 그 자체가 좀 세균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 체험분 먼저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보통은 이렇게 받아보시면 바로 본품 구매로 이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효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다녀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라는 주제로
5위부터 1위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여기서 말해야 되냐? 누가 보면 출연료 몇백만 원씩 주는 줄 알겠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그러니까요. 받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내가 있나? 근데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죠? 누군가에겐 말하지 않나요? 그죠? 응,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 그래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있어요? 네. 남자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면 말하지 않아야 또 그런 기회가 온다 생각하고. 되게 궁금하다. 그 기회와 상관없는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나요? 아니요, 창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하는 순간 10억 안 받고 감옥 가야 되거든요. 10억 안 받고 가야 되거든요, 감옥을. 몇 년 갈지 몰라.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아요. 네. 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5위부터 열어볼게요. 양다리나 불륜. 근데 이거 뭐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 친구한테는 부부의 세계처럼. 맞아. 오히려 부부의 양다리와 세계. 불륜은 자기랑 찐친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랑처럼 하기도 하지. 아니, 그리고 약간 자랑이라기보다는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감정 상태나 나의 상황을 누군가는 공감하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지. 뭔가 내가 이럴 수 인정받고 있다라는 싶고, 거를. 그리고 막 공감받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창석 씨는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자랑이었어요, 네. 공감이었어요? 자랑이었죠. 근데 만약에 부부의 세계처럼 정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뭔가 불륜은 상대가 있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어디에도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의외로 당사자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대부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있거든. 불륜이나 양다리를 하면서도 신경을 계속 써야 되잖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서 좀 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나 보더라고. 꼭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기혼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 양다리다. 아니, 불륜이다. 불륜이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혼하고 싶진 않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진짜 쓰레기.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반상회 가서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없었어요. 아, 진짜요? 남편 까기에 바쁘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거기는- 여성분들은 이제 집에 이제 전업주부들이 많으니까 남성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경우에 밖에 사회활동을 하니까 이제 아 그래요? 저는 남녀 무관하게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평생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 없다라는 걸 20대만 돼도 알지 않나? 저 몰랐어요. 몰랐어요? 33살 때 알았다니까요. 32살 겨울에. 물딱 같은. 저 남녀 무관하게 이제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거에 대해서 내 친구를 탓할 수 없었어요. 걔가 마음이 저도 변했다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상대의 배우자가 변한 것 같다는 증거를 저한테 얘기했을 때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혼해라고 말하는 게 편하지. 근데 현실적인 이유들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남자들은 오히려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얘기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자고 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인데 정말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뭐 불륜이라던가 그냥 결혼 전에도 뭐 양다리 뭐 이런 거를 너무 극혐하는 친구여서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도 결혼하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나 사실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는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창석 씨랑 똑같이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걸리거나 티나지 않게 네네. 잘 행동하다가 잘 돌아가라. 그런 얘기밖에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제 걸리고 돌아갔죠. 걸리고 돌아갔어요. 걸리면 이혼 아니에요? 근데 잘 지내요. 또 잘 지내요. 어머.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는 참 오묘하더라고요. 막 이혼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또 굉장히 잘 지냅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5위는 양다리 불륜 같은 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맞지만 이 상대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까운 친구나 누군가한테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서 털어놓고 5위인 것 싶은 마음 같습니다. 있죠. 네. 4위 보겠습니다.
엉망진창인 집부서 저거 뭐 나보라고 한 얘기예요, 저거는? 막장 드라마 느낌으로. 근데 이게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족 관계가 상황이. 상황이나 이런 약간 것들이 콩가루 느낌으로. 아하.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뭐 굳이 예를 들어야 돼요? 저는 진짜 엉망진창인 집구석을 물리적으로 생각했어요. 물리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건 치우면 되는 거고 그건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지 뭐 사실. 그 집안의 그런 상황들. 근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집안 상황. 그렇네요. 제가 저의 어떤 몇 년 전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뭐를요? 너 엉망진창인 일부러 물어봤지? 집구석이요. 왜요? 라고 사유를 다시 물어본 거죠. 그 일부러 당시의 사유를. 내가 누누이게 제 덧붙이는 게 아주 웃겼다 뭐. 분명히 일부러였어. 왜 두 사람은 다시 법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물어본 거죠. 저도 약간 일정 타이밍이 좀 지나고 나서 얘기했지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얘기 못해요. 맞다. 제 친구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그게 대학교 가서 말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 말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친한 친구니까 그때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친구 관계가. 맞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저 스스로가 이제 받아들이는 네. 시간이 좀 걸려요. 대학을 가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더라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제 친구도 그랬었는데. 음. 제 친구는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유는 얘기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술 마시는데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유는 나중에 들었던. 그리고 진짜 말할 수 없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렇다면 3위는 뭘까요? 허구의 삶. 네네. SNS는 화려한데 뭐 실생활은 시궁창이라든지 아니면 화려한 뭐 SNS, 학력이죠. 학력이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출강한 적 없는데 막 그죠. 써놓고 했다고 써놓고 이상한 논문으로 막 박사학위 따고 이런 것들. 네네. 이거 많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유부녀인 제 친구들한테 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같이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들 중에 이제 누가 결혼해서 이제 서로 그냥 가끔씩 거의 죽어있는 단체방이 가끔씩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활성화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 결혼식장에 만나서 우리끼리 뒤풀이 하면은 그렇게 SNS에 행복하고 막 집에 들어올 때마다 꽃 사다 준 남편이 있는 제 지금 남편 바람 펴가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근데 SNS에는 남편 바람 폈어요. 좆 같아요. 올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집안에 온 동네 가전집기를 싸울 때마다 집어던지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집에 갈 때마다 꽃을 사주는 것만 올리는 남편도 봤고요. 하여튼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네, 인스타에 진짜 그냥 항상 베스트인 순간만 올리는 거지. 현실은 막 머리 막 전봉준 머리에다가 안경 끼고 안경 계속 내려가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 늘어진 거 있고 설거지하고 야 그러고 있는 거 어떻게 올리냐? 이거 힘들어 뒤지겠어 이런 거 어떻게 올리냐? 너무 예뻐요, 좋아요,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이런 거만 올리지. 오히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스타라든지 SNS에 올린 타인의 성과 나를 비교하는 거는 타인의 베스트와 나의 워스트를 비교하는 거나. 맞아요. 네. 맞아. 정말 의미가 없다. 네. 진짜 약간 찾다가 아까 전에 좀 대표적인 거를 봤는데 이 방송에서도 봤던 건데 다시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됐습니다.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얘기예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집도 너무 좋고 차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백 사준다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내 여자친구인데 뭐 샤넬 정도는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비싼 백을 사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일단 네 걸로 결제해. 뭐 이때부터 좀 이상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남친네 집에 다른 여자가 가서 사진을 찍고 있고 남친 차에 다른 여자가 타 있고 이런 사진이 막 올라와서 그 여자한테 DM을 보내가지고 만나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자를 비롯한 4명의 남자가 인스타 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넷이서 고가의 집을 렌트를 해가지고 다 거기 자기 여자친구들 각자 데려가 사진 찍고 넷이서 차 한 대씩 수입차 한 대씩 이제 렌트한 다음에 그거 바꿔가면서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열정, 이게 사기인데 이 열정이 놀랍다 진짜. 그리고 저렇게 SNS에 이제 올리다 보면 처음엔 자기도 허구로 올린다는 걸 인지하다가 어느 순간 본인도 빠져들어요. 자기 거짓말에. 이게 나의 삶이다 이렇게. 그 진짜 그런 무서운 케이스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삶이라고 자기도 속여버려요.
어쨌든 이런 허구의 삶. 네. 3위. 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2위와 1위 알아보기 전에 잠깐 광고 만나고 갈게요. 자, 이번 광고는 산삼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산삼진 99입니다. 야생 사냥 산삼 99% 원액 제품을 홍삼값에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해발 600m 청정 지역에서 무농약 자연이 키운 7년근 사냥 산삼 추출 원액 99% 가공! 산삼진 99는 사포닌 최적화 공법인 저온 건조 추출법을 사용하여 만든 찐 산삼 액기스입니다. 수다녀들 이벤트로 주문하시면 한 박스 값에 2박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모님의 활력 있는 일상을 위한 효도 선물로 소중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도 늘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위한 위로의 선물로도 산삼진 99 구매는 스마트 스토어나 EJ몰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1688-3323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산삼진 이게 이제 겨울 되면은 사실 산삼 이제 그 얼어가지고 네. 이게 제작이 좀 힘들대요. 그래서 네. 이때 조금 많이 사놓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2년까지 두고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워낙에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을 하시는데 1+1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참에 조금 구매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삼이 아니라 산삼입니다. 산삼입니다. 야생 사냥 산삼. 네. 그래서 가격으로 따져보자면은 요 이제 캡슐 한 병당 거의 야생 사냥 산삼 하나 정도 들어간 거니까 이 가격 면에서도 너무 좋고 제품이 특히 너무 좋아서 상당히 많이 지금 주문이 많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1+1으로 2박스 받으셔가지고 한번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 실종 견과류를 전통 맷돌 방식으로 통째로 갈아 만든 베지포유입니다. 꼭 필요한 견과류의 영양소와 칼슘은 한 포에 넉넉히 담았고 식품 첨가물과 유당은 없어서 남녀노소 속은 편안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부모님 영양 보충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베지 포유만의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3박스 이상 구매 시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고요. 주문 시에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를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 또는 010-7272-671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0-7272-6717 마음을 담은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시게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휴닉 베지포유 이거는 요거 한 팩만 먹어도 배가 되게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휴닉 베지포유 하나 네, 뜯어서 한조 잘 씨도 적었어요. 3명이나 또. 그 여기 커피 타서 먹어보라고 네. 사장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아몬드 라떼나 그런 거 드셔보셨죠? 카페 메뉴에서 아몬드 라떼, 뭐 땅콩 라떼 이런 것들 약간 네. 그거 비슷한 맛이 나는데 네. 굉장히 맛있고 이게 우유하고 이거 반반 해가지고 드셔도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베지어트 타서 드셔도 맛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거 홈베이킹 할 때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두유보다 훨씬 더 고급진. 네, 두유 비린내 전혀 나지 않고 이런 땅콩 뭐 쉐이크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지포유 강추 드립니다. 이번에는 피부 촉촉, 수분 충전, 피부 보습 항산화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경남제약의 신제품 레모나 핑크를 소개합니다. 핑크. 피부 비타민 레모나 핑크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과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또 꼼꼼하게 엄선한 14종의 부원료가 들어있어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주고요. 새콤달콤 맛있는 블루베리 맛으로 먹기가 편하고 휴대가 간편한 스틱 가루 타입으로 하루 한 포 간편하게 피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레모나 핑크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피부 보습 관리하고 매일 피부 자신감 챙겨보세요. 현재 선착순으로 레모나 핑크 구매 시 구매 수량만큼 트와이스 부채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레모나 핑크 검색하신 후에 공식 스토어 라이브 케어에서 레모나 핑크 만나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냥 레모나처럼 한 포씩 이렇게 털어 넣으면은 그 아침에 기분도 좋고 너무 맛있어서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피부가 일단 좋아지고 비타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4종의 부원료가 들어있어서 피부 밸런스까지 맞춰준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맛으로 또 먹기도 간편하니까 가족들 온 가족이 나눠 드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 모르겠고 트와이스 부채 때문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혹시 멤버별 부채도 있나요? 찔이 나올 때까지 시켜야 되잖아. 네, 레모나 핑크 검색창에 레모나 핑크 검색해주세요.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2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그 무엇. 네. 아, 이게 근데 이제 뭐 약간 아픔이 있는.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독특한 취향일 수도 그쵸.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취향.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성적 취향 같은 경우에도. 네. 커밍아웃 같은 거. 그쵸. 얘기하기 어렵죠. 그리고 약간 성적으로 뭔가 특이한 것에 이제 뭐 흥분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본인들끼리 뭔가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그쵸. 본인들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 또 토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커밍아웃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벌써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한 10년 전?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반면 또 연예계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게 그 10여 년 전에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한 이후에 아무도 없잖아. 홍석천 씨는 20여 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가? 네. 어. 더 됐다 그것도. 근데 맞다. 그렇겠다. 연예계 있나요 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왜냐면 또 이제 생계랑도 연결이 되니까 뭐 그런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말하기 힘든 것 수도 있겠죠. 동거 이런 건 어때요? 동거 옛날에는 진짜 말 안 했는데 그죠? 근데 동거는 뭐 이렇게 막 하면 한다고 막 나 동거해 막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걸 막 숨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제 얘기하실 한다면. 거예요? 에?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아,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아 지금 하고 있다고? 아무나 안 물어봐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동거를 해보고 잘 맞아서 결혼하는 거. 근데 제 친구는 실제로 이제 거의 동거예요, 걔도. 동거인데 이제 남자친구의 집은 명목상 따로 있는데 그 친구 집이 뭐 좀 더 이제 서울 중심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다고는 하는데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지면 그때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동거가 너무 좋은 게 일단 서로의 가족을 안 챙겨도 돼서 그치, 너무 그치, 그치. 좋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가면 뭔가 그 둘만의 러블리한 세상이 딱 있잖아요. 있는데 또 나와서는 되게 또 싱글이고 뭔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어떻게 잘 맞나 보다. 근데 뭐 창석 씨나 문선 씨가 알고 있는 저희의 뭐 한 지인 남성분은 동거는 그냥 돈거다 이렇게 아 그래요?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아 돈거라고? 그러니까 결혼이면 결혼이라서 납득을 할 텐데 결혼도 아닌 것이 결혼처럼 살아야 되니까 미치겠는 뭐 거야. 서로 참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유부남은 아닌데 유부남인 것 유부남처럼 같고. 살아야 되지. 그런 면에서는 동거가 저 서로 잘 맞아요. 잘 맞는지를 필터링해보는 되게 좋은 수단이 되잖아요. 왜냐면 제 친구도 4년 동거하고 결혼해서 되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4년을 동거해보니까 너무 둘이 맞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커플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도 또 달라진다던데 아니래요? 근데 결혼해서 되게 잘 살아요. 그건 그러니까 잘 약간 된 거고. 쿵짝이 맞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 같이 사니까 그 친구도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심리적으로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하대요. 그런다고. 그러면 뭐 남의 이야기처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지희 씨는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게 됐어.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미래 술자리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는 얘기 그쵸, 못하죠. 그쵸. 그지.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죠. 자, 그 외에 뭐 성적인 걸로 숨길 만한 이야기, 말 못할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성매매 해본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성매매 내가 물어봐. 미친 거야. 호빠 간 적 있냐 물어봐. 지희 씨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혼한 현조 씨 호빠 한 적 있습니까? 저 한 번 따라가봤어요. 뭐야, 씨. 저 솔직하게 얘기하지. 오빠가는 거 근데 호빠 불법인가요?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전방은 불법 아니에요? 저거 아니야. 내가 갈 일은 없으니까. 20살 크리스마스 때 언니들 따라서 한번 아, 가봤어요. 너무 어릴 때 같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 무슨 나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제대로 못 노는데 라는 것이 생각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알았겠니? 지금 가면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1위는 뭘지 공개하겠습니다. 너의 자식이 아니야. 이걸 안다고? 이거 실제로 저 네. 작년에 저희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 자가격리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독방을 쓴 게 아니라 옆에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룸메이트 그 분이 뭐 이렇게 뭐 그쪽에 되게 큰 산부인과에서 좀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15년 동안 근무를 하셨대요. 네. 근데 막 이런저런 이제 보름 거의 한 열흘인가? 열흘 동안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진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산부인과에서
진짜 겪었던 일 중에서 진짜 탑 원이 뭐였냐면 항상 오던,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어떤 여자가 있는데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그 자기네 병원에서 출산까지 다 했대요. 했는데 애기 혈액형이 엄마 혈액형과 아빠 혈액형과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더라고요. 둘 다 안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이 전부 다 이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아빠한테는 먼저 알리지 않고 엄마 산모를 불러가지고 사실은 이래 해가지고 지금 애기 혈액형이 다르다. 어떻게 할 거냐. 병원 관계자로서는 이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모르겠다. 어떻게 빨리 이 결정을 내려달라 하니까 그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애기 혈액형 무조건 O형으로 해달라. 무조건 O형으로 해달라. 네, 그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무마시킬 테니까 무조건 O형으로 해달라 이러고 그냥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진짜 있나 봐요. 진짜 약간 괴담으로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희 씨랑 저랑 또 다른 데서 이제 뭐 하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 사연으로도 한번 받은 적 있고 맞아요. 꽤 있더라고요. 둘인가 셋인가까지 낳았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둘인가 셋인가까지 알았는데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자기가 무정자증인 거야. 맞아.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셋이 다 그리고 셋 다 아빠가 틀려. 그 도시괴담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선배가 애 낳는데 흑인이 나왔다. 맞아. 뭐 이런 거. 실제로 근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명의 이제 흑인 부부, 둘 다 흑인 부부 사이에서 나온 백인 아기. 근데 그거는 그거는 진짜 자녀가 진짜 맞는데 굉장히 막 아주 낮은 확률인데. 예. 그러니까 이 선대 중에 있었던 거지 섞인 게. 아니 그런 확률이 있대요. 아주 희박하게 있대요. 말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말 못하죠. 진짜 이거야말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와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어쨌든 결국은 엄마는 아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쵸. 100% 엄마는 아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은 모르는데 내가 한 몇 년을 애를 키우다가 갑자기 이걸 알았다면 와 미쳐버릴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인정이다. 못 말하는 거 인정. 이거는 진짜 친한 친구한테도 말 못할 것 같아. 말 못하죠. 이건 못하죠. 내가 알게 됐어. 내 지인이야. 둘 다 부부가 다 지인이야. 근데 아이도 있어. 근데 그게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닌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저도 안 해주죠. 못하죠 이거. 그래, 괜히 어떡해. 얘기했다가 거기 풍비박수 맞아. 왠지 그러니까. 그들도 나를 원망할 것 같아. 아니 만약 가족이면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면. 가족이면 내 그러니까 우리 오빠인데 내 남동생의 남동생의 오빠의 애가 뭐야. 애인데 알게 됐어. 그것도 말 안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그게 말 안 할 것 같아. 가족은 말하게 되지 어때요? 왜냐면 그 아는 순간 불행해지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뭐 내 어렵다. 자식이겠거니 하고 그냥 키우면은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내가 말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와 상응하는 짓을 계속 하고 다녀 그 배우자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차피 언젠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원한 비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가족이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간 왜냐면 가족은 죽을 때까지 평생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걸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내가 볼 거란 말이지. 왜냐면 커가면서 얼굴도 다를 거고. 맞아. 혈액형 검사해야 되는 순간들이 종종 온단 말이야. 애들 뭐 이렇게 수술을 하러 병원 갔을 때도 혈액형 검사 기본적으로 하고 하니까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A형 둘이 결혼해서 아빠가 다른데 그 사람도 A형이었으면 절대 모르는 거 아니야. 엄마만 있다고 있으면. 그쵸. 정말 너무 안 닮아가지고 이걸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는다면 모르지. 모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이제 없는 게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웬만한 비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혼자 갖고 있지 말아라. 왜요? 저는 웬만한 비밀은 꼭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라. 아니면은 저는 병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거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진짜 1위 만나면 너희 자식이 아니야 뭐 이 정도의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웬만한 비밀은 지켜줄 수 있는 친한 친구 한 명쯤 같이 네.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지금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허물은 웬만하면 다 친한 친구 한 명이든 누구든 뭐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알고 있어. 그건 오히려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시간이 지나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나 뭐 동생이나 가족들의 허물, 내가 목격하는 가족들의 허물, 이거는 말 못할 것 같아. 어디에서도. 그거는 이제 다른 가족에게 다른 가족에게. 엄마의 허물은 아빠에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빠의 외도를 내가 인지했다. 이런 거. 그래서 엄마한테 안돼 그런 거. 뭐 안 돼?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건 말할 수 없죠. 아 그런 거는 진짜 친한 친구한테 말할 수 있죠. 말할 진짜 수 친한 있다고? 친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이거를 알았는데 말해야 될까 엄마한테 이런 것 뭐 그런 거.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고해성사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비밀은 웬만하면은 좀 털어놓는 게 좋다. 네. 정신 건강에 좋다. 자 오늘 수다녀들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작가님이 좀 힘든 시기를 잘 겪어내길 바라면서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있으시면 이게 그러니까 주제 이 댓글 원투가 남겨주세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짠 이동영 사장님이 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서 지금 깜빵에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메일도 남겨주실 수 있죠? 네, 아래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뭐 저희가 정말 이런 일이 있느냐 궁금했던 것들 혹시 자기 경험 있다면 네. 저희한테 또 보내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이런 주제 다뤘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싶은 것들 아래 메일 주소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다녀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